헬로. 하이요. 열자마자 카메라구나 오늘도. 그럼 집 분위기가 왜 이래 우중충해요? 날씨가 우중충해. 엄청 좋았어. 너 오기 전까지만 해도. 마실 거 있어요? 주스 있지 주스. 근데 맛있어. 형 저번에 작년에 토이TV에서 한 달 생활비 찍었던 거 기억나요? 나지. 지금 그게 1년이나 지난 거 알아요? 1년 됐나 벌써? 1년 됐죠. 그게 벌써 비놈에 살 때였으니까 우리가. 아 그러네. 네. 그게 작년 4월인가? 1년까지는 안 됐는데 거의 1년 10개월 됐어요. 정도 된 것 같다. 네. 4월 정도 된 것 같아. 그래서 옆집 형 채널에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다루면 어떨까? 1년이 지난 형의 지금 생활비. 생활비? 월 생활비? 네. 일단 제일 큰 거는 월세는 거의 비슷하고, 월세는 한 100만,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고 850불 그건 비슷하고, 전기세는 왠진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좀 저렴해. 한 5, 6만 원 정도뿐이 안 나와 전기세는. 여기가 저렴하다고요? 근데 기존에 형 집 알지, 비놈에. 네. 그 뭐든지 막 전자동이었잖아. 막 커튼도 그렇고 그런 게 전기세를 다 잡아먹나 봐. 거기서 무조건 10만 원 넘게 나왔었거든. 튼튼이 형이나 누구 오시면 7, 8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. 물세는 비슷하죠? 물세는 별로 계산 안 해도 될 정도로 조금 나오지. 기존 집은 형은 관리비가 포함이었거든, 월세. 근데 여기는 월세 빼고 관리비가 별도여갖고 한 200 몇십만 동 나오더라고. 그러면 집에만 얼마 정도 집에만 드는 거예요? 한 115만 원? 115만 원? 120만 원 가량 나온다 봐야지. 집세가 거의 다 잡아먹지. 외국 생활하면서는 120만 원 나가고, 그 다음 나가는 거,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, 교통비는 못해도 한 300만 동 정도 쓸 것 같아.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. 교통비, 그랩을 타고 다니는 금액이. 형 어딜 그렇게 많이 다녀요? 촬영을 하러 나갔을 때 기준이야. 하루에 한 번은 꼭 밖을 나가야 되니까. 그럼 나갔다 들어오면 10 몇만 동 정도 쓰잖아. 뭐 그 정도 들더라고. 그 다음 또 월세만큼 많이 나가는 식대. 식대는 촬영비랑 같이 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? 촬영을 먹는 걸로 찍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아닐 때도 많잖아. 그래서 식대도 계산은 해본 적 없는데 식대도 한 4, 50만 원 정도는 쉽게 쓸 것 같아. 촬영비 제하고 제하고. 4, 50만 원? 더 쓰는 거 같은데? 그러니까 최소한을 얘기하는 거, 최소한. 여기서 우리가 한식을 얼마나 많이 먹으러 다니냐에 따라서 그 금액은 달라지는 것 같아. 최근 들어서 저녁은 좀 한식을 먹는 경우가 좀 많아서, 아니면 이게 지금 식대가 장을 봐갖고 오는 거 정도 금액까지 포함이야. 순수 식대로만. 그러면 한 달에 집세랑 생활비랑 총 다 해서 얼마 정도 나간다고 봐요? 예전에 내가 처음에 와갖고 처음 몇 개월 동안은 평균 180만 원 정도를 썼거든. 근데 지금은 내가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해보면 기타 잡비라는 게 있잖아. 한 22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. 220만 원? 대신에 조금 이 금액이 당연히 이제 클 수밖에 없는 게, 월세 때문에 클 수밖에 없는데, 그런 비용이 안 나가는데도 200만 원을 넘게 쓴다는 거는 좀 큰 것 같아. 여기서 그런 비용은 친구들을 만나서 뭔가 술 먹으러 다니고 뭐 이러는 비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, 그러고 뭐 내가 막 옷들이나 이런 거 엄청 비싼 거 사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런 데 쓰는 비용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꽤 많이 나가는 거지. 그럼 작년이랑 올해랑 형의 차이점은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데, 작년보다 확실히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? 그치.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물론 뭐 돈을 제로를 쓰고 찍는 지금 이런 촬영이 있는가 하면 뭐 한 100만 원짜리 컨텐츠도 있고, 또 민박 같은 거 했을 때도 솔직히 비용이 제법 들거든. 항상 최소한 3명이 어딜 돌아다녀야 되고 이러니까. 그럼 한 달 콘텐츠 비용은 얼마 정도 나간다고 봐요? 뭐 정확히 뭐 계산을 해본 적 없는데 100만 원 이상 나가는 것 같아. 이렇게 컨텐츠를 계속 한다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은 당연히 나갈 것 같아. 이거는 순수 내가 그냥 가벼운 어떤 나가서 뭐 먹는다거나 뭐 이런 거를 제하고 조금 그래도 지출이 나가는 컨텐츠를 했을 때. 그럼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물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? 로컬 물가. 로컬 물가는 사실 뭐 체감을 확 할 정도로 비싸졌다는 하나도 못 느끼겠고, 조금 물가가 일군 쪽이 조금 비싸졌다는, 전체적으로 꼭 로컬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조금 비싸졌다는 느낌이
조금 지갑에서 돈이 사라져. 나갔다 들어. 뭘 안 했는데. 그러면 이제 물가가 조금씩 내가 체감한 것보다 조금 높아졌다라고 느껴지는 거거든.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이랬는데 돈이 되게 쉽게 사라지거든. 그러니까 조금 내가 생각하는 체감하는 물가가 더 낮은가 봐. 실제로 써지는 것보다. 무슨 말인지 알지? 네. 이해가 안 될까 봐. 나는 머릿속에 이해가 정확히 돼 있는데 말로는 표현을 못 하겠네. 그럼 한국이랑 베트남이랑 비교했을 때 얼만큼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? 내가 한국에서는 뭐 나도 혼자 오랫동안 살아보고 그랬잖아. 근데 일단 월세 차이가 좀 있고 어디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? 여기가 더 비싸지. 음, 지금 왜냐면 한국은 월세를 내도 보증금을 더 많이 내고 월세를 좀 적게 내는 경향이잖아. 근데 여기는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세니까 다달이 지출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, 대신에 한국은 아무래도 뭐 이 친구 만나고 이 선배 만나고 이 후배 만나고 또 한국에 있었을 땐 애인도 있고 못 믿으시겠지만 애인도 있고 그러니까 애인하고 같이 어디 놀러도 가고 밥도 먹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런 지출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. 얼마나 놀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. 형이 처음 베트남 왔을 때 사업을 준비하고 왔었잖아요. 지금 봤을 때 베트남에서 사업은 어떨 것 같아요? 어렵지. 근데 2년을 지내보고 느낀 거는 어려운 게 그냥 단순히 어떤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보력이 너무 떨어지고 한국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디자인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뭐 매장을 내가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나와지도 않고 그런 거에 대한 위험 부담이 더 커지게 느껴지는 거지 지금은. 그래서 좀 힘들 것 같아 오히려. 베트남이라고 동남아라고 해갖고 뭐 좀 작은 돈을 가지고 오셔갖고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산인 게 사실 월세가 거의 한국하고 맞먹어. 내가 봤을 때 보증금이 좀 적다? 그건 있지만 월세는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 솔직히. 그래서 내가 2년을 지내면서 느낀 바로는 베트남에서 또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철저히 준비하고 오셔야 가능하지 않을까.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만 어떤 이런 상권에 내가 이런 스타일의 점포를 낸다 그러면 경쟁이 심한 게 아니라 이제 베트남 호치민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스타일을 내면 그런 비슷한 가게들이 되게 빨리 생겨요. 점포들은 많이 생기긴 하거든 솔직히. 근데 다 장사가 그렇게 잘 돼 보이진 않아. 그러면 형이 봤을 때 베트남 사업 중에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업은? 일단 먹거리는 힘들어. 베트남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고, 내가 보기에는 여자 옷, 여자 화장품 이런 쪽이 조금 더 전망이 있을 것 같아. 근데 이거를 오프라인 매장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. 온라인을 섞어서 한다든지 뭐 온라인에서만 판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. 이건 뭐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. 그럼 이제 새로 베트남에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뭐 조언이나 아니면 뭔가 이런 정보를 좀 마지막으로 드릴 게 있다면? 베트남에 아예 넘어오셔서 어떤 사업이나 뭐 취업이나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한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이티비하고 옆집형 채널을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겠고요. 그래서 또 많은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고, 일단은 나는 예전에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미리 한번 넘어와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꼭 살아봐야 된다고 생각해.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그 카더라 통신 정도를 듣고 나도 가도 되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어떤 뭐 돈도 돈이겠지만 시간적으로도 참 아까울 수 있어서 괜히 시간만 오래 여기서 버티면서 큰 아웃풋 없이 허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만약에 꼭 베트남이 아니더라도 다른 동남아를 갈 거여도 거기 가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살면서 체험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한번 이런저런 정보도 좀 많이 듣고 본인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든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만나봐서 정보도 좀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요. 충당.